딸이 떠난 빈집은 계절을 잊은 듯 삭막했다. 21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녀의 삶처럼 모든 감각은 오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낯선 온기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새벽녘, 정숙은 늘 그랬듯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침대 옆 비어있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은 이제 익숙해진 일상이었다. 햇살은 창문을 반쯤 가린 커튼 사이로 겨우 비집고 들어와 먼지 한 톨 없는 방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딸 지혜가 독립하며 집을 떠난 지 한 달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다. 딸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아침마다 부산하게 움직이던 발소리, 늦은 밤까지 공부하던 불빛.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 집은 거대한 관처럼 고요해졌다. 정숙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조용히 전기포트의 스위치를 눌렀다. 물이 끓는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아침이었다. 간단하게 식빵을 굽고 계란 프라이 2개를 접시에 올렸다. 식탁에 마주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지혜가 옆에서 제잘거렸고 그 전에는 남편이 신문을 펼치고 앉아 있었다. 이제는 식탁 의자 2개가 그녀를 중심으로 텅 비어 있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20년 전 남편을 잃은 뒤 그녀의 미각도 함께 죽어버린 것만 같았다. 아니, 미각뿐 아니라 모든 감각이 그렇게 됐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도 미지근하게 느껴졌고 아름다운 꽃을 봐도 그저 색깔만 인지할 뿐 향기는 맡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는 유령처럼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숙은 딸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때 그곳을 가득 채웠던 젊음의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손뜨개 수세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지혜의 어린 시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풋풋했던 딸의 미소 속에서 정숙은 잊고 지내던 자신의 젊은 날을 잠시 떠올렸다. 남편과 지혜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때는 이렇게나 세상이 삭막하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집안을 맴돌았다. 거실은 너무 넓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울고 웃었지만 그녀의 감정선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저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가끔 TV 속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면 그녀는 채널을 돌리거나 아예 꺼버렸다. 그들의 행복이 오히려 자신의 고독을 더욱 날카롭게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이란 감정 자체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은 장을 보러 집을 나섰다. 쌀쌀한 가을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아주머니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젊은 부부들. 그들 사이를 걷는 정숙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물론 늘 가는 가게 아주머니들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그저 고랜 단골 손님 기상의 의미는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여자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50대 중반, 어느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자신은 그저 아주머니 혹은 누구 엄마일 뿐이었다. 더 이상 설레는 눈빛을 받거나 마음을 울리는 말을 들을 일은 없을 터였다. 저녁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식재료들을 정리했다. 오늘은 호박전과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했다. 혼자 먹을 것이었지만 정숙은 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 중 유일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글거리는 호박전 소리,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잠시나마 빈집을 채웠다. 하지만 그 소리도, 냄새도 그녀의 깊은 고독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 식탁에 다시 홀로 앉았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맛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미각을 앗아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더욱 정적에 잠겼다. 텔레비전도 끄고 거실의 불도 껐다. 정숙은 안방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 딸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 그리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20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다. 열정, 욕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이라는 존재까지도. 그녀는 이제 그저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늘 길었다. 옆자리의 차가운 빈 공간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추겼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지혜가 함께 살 때도 그녀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지만 지금처럼 뼈아린 외로움은 아니었다. 그 외로움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홀로 이 빈집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녀의 몸은 마치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호수 같았다. 그 안에는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불꽃이 잠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익숙한 고독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침잠에 들어갔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옷딸이 떠난 빈집은 한동안 더욱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었다. 정숙은 식탁에 마주 앉은 빈 의자, 고요한 거실, 차가운 옆자리가 이제는 영원한 풍경이 될 것이라고 체념하곤 했다. 무미건조한 일상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린 감각들을 더욱 단단히 옥죄는 듯했다. 그녀의 세계는 그렇게 무채색의 풍경화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딸 지혜였다. 지혜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불안한 기색이었다. 미국 지사로 단기 프로젝트를 떠난 지 한 달 남짓,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잊지 않고 안부 전화를 걸어오던 지혜였다. 하지만 이번 통화의 내용은 평범한 안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혜의 말에 따르면 사위 민준의 아파트에서 갑작스러운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낡은 배관이 터져 아랫집까지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당장 며칠 밤을 지낼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였다. 보수 공사에만 최소 보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혹시 민준이 잠깐 엄마 집에 머물게 해도 될까? 내가 지금 갈 수도 없고 호텔은 너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지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정숙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비어있는 집을 바라보며 익숙한 고독에 젖어있던 자신의 일상에 타인의 존재가 끼어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특히 사위라니. 물론 민주는 좋은 사위였다. 예에 바르고 성실했으며 자신에게도 늘 살뜰하게 챙겼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20해 동안 오롯이 혼자만의 공간으로 존재해온 이 집에 남자의 체온이, 그의 기척이 가득 차오른다는 상상은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해 넘게 홀로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작은 책임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움찔거렸다. 어쩌면 그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왔던 자신에게 아직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약한 안도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 그러렴. 불편할 텐데 괜찮겠니? 정숙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의외로 담담했다. 지혜는 고맙다며 연신 미안해했고 정숙은 괜찮다고 답하며 통화를 마쳤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정숙의 눈길은 다시 집안을 맴돌았다. 고요했던 집은 이제 곧 낯선 기척으로 채워질 터였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었다. 그것이 기대감인지, 불안감인지, 아니면 그저 익숙한 고독이 깨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정숙의 집문 앞에 나타났다. 검정색 셔츠 차림의 그는 평소보다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연신 허리를 숙이며 미안함을 표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신세를 지게 되어서 지혜도 너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니? 괜찮다. 내 집은 늘 비어 있는데 누가 와서 채워주는 게 오히려 좋지.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안으로 안내했다. 손님 맞이에 능숙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민준은 좁은 현관을 가득 채우는 듯 했다. 그가 가지고 온 가방에서 풍겨오는 낯선 남자의 향기가 순간 정숙의 후각을 자극했다. 섬유유연제 냄새와 그만의 채취가 섞인 묘한 향이었다. 잊고 지내던, 아니, 의식적으로 외면해왔던 감각의 영역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는 듯 했다. 정숙은 민준을 딸 지혜가 쓰던 방으로 안내했다. 지혜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딸의 방을 늘 깨끗하게 정돈해 두곤 했다. 민준은 방을 둘러보며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짐을 풀고 잠시 후 거실로 나왔다. 정숙은 그를 위해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쌀뜨물을 받아 된장찌개를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몇 가지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다.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빈 의자 2개 대신 민준이 마주 앉아있는 식탁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온기로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민준은 맛있게 먹어주었고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숙에게 작은 만족감을 주었다. 그날 밤 정숙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복도 건너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민준의 기척이 그녀의 잠을 방해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인기척, 그리고 어쩌면 잠든 남자의 숨소리까지. 20년 동안 홀로 지내왔던 이 집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하게 고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낯선 소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집이 더 이상 빈집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잊고 지내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회사로 향했고 저녁에는 늦지 않게 돌아와 정숙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늘 장모님을 먼저 생각했고 집안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애썼다. 낡은 현관 전등을 갈아 끼워주거나 무거운 김치통을 옮겨주는 등 사소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정숙은 그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20해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다가왔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주방이었다. 정숙은 민준을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음식을 항상 맛있게 먹어주었고 때로는 주방으로 다가와 간단한 설거지를 돕기도 했다. 그의 큰 손이 좁은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 모습에서 정숙은 잊고 지내던 남편의 그림자를 잠시 겹쳐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은 회사에서 돌아와 씻고 난 뒤 거실에 앉아 잠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정숙은 찌개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향하다가 미처 보지 못한 바닥의 물기에 발이 미끄러졌다. 균형을 잃는 순간 뜨거운 찌개 냄비가 기울어졌다. 정숙의 짧은 비명과 함께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번개처럼 민준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크고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다른 손으로는 기울어진 찌개 냄비를 아슬아슬하게 잡아 올렸다. 뜨거운 찌개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었지만 정숙의 몸은 이미 민준의 품에 완전히 안겨있는 상태였다. 그 순간 정숙의 온몸에 찌릿한 전류가 흘렀다.
그녀의 등과 허리에 닿아 있는 민준의 팔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고 뜨거웠다. 그가 입고 있던 얇은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근육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강렬했다. 비누 향과 함께 옅게 풍겨오는 그의 채취는 그녀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20년 동안 그 누구의 체온도, 그 어떤 남자의 기척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낯선 남자의 품에 갇힌 채 요동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움이 밀려왔다. 장모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들려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숙은 그의 시선에서 당혹감과 함께 어딘가 모를 뜨거운 무언가를 읽었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괜찮다. 괜찮아. 민준 자네 덕분이야. 고맙다의 정숙은 겨우 입을 열어 더듬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떨렸고 얼굴은 걷잡을 수 없이 붉어져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이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의 온기를 갈망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민준은 재빨리 바닥에 쏟아진 물기를 닦고 찌개 냄비를 다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지만 정숙은 그의 귓가가 옅게 붉어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정숙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과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친 뒤의 바다처럼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앞에는 민준의 놀란 얼굴과 그녀를 감싸던 그의 단단한 팔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의 체온, 그의 채취, 그의 심장 소리까지. 20해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감각들이 그 짧은 순간의 접촉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깨어난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당혹스러움, 죄책감, 그리고 잊고 지내던,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욕망의 그림자가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내미는 듯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호수가 햇볕을 받아 얼음이 녹아내리듯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 깨어남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을 동반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민준이라는 낯선 존재의 기척과 그로 인해 촉발된 금기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익숙했던 고독은 더 이상 완벽하게 고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위험하고 동시에 너무나 짜릿한 침묵으로 변해 있었다. 그렇게 또 다른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민준이 집에 머무는 동안 정숙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거대한 폭풍을 맞은 바다와 같았다. 지난 밤의 짧은 접촉 이후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민준의 얼굴에서 그녀는 전과 다른 낯선 온기를 읽으려 애썼다. 그가 무심코 내미는 젓가락, 물컵을 짚는 손길,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먹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에 바르고 조용했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전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다. 정숙은 민준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마주칠 때마다 지난밤 그의 팔에 안겨있던 순간이 섬광처럼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뜨거운 체온, 단단한 근육, 그리고 그에게서 풍겨오던 옅은 비누 향과 섞인 남자 특유의 채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오래된 감각을 깨웠고 동시에 그녀의 심장에 죄책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꽂았다. 사위다. 딸의 남편이다.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 되뇌었지만 심장은 멈출 줄 모르고 제멋대로 뛰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모님, 제가 설거지하겠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싱크대로 향했다. 정숙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민주는 이미 팔을 걷어붙인 채였다. 좁은 주방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스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 그릇을 닦는 동안 정숙은 옆에서 물기를 닦아 정리했다. 그의 넓은 등과 팔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물에 젖은 셔츠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의 등 근육을 보며 정숙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남자의 몸이라는 존재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주말에도 집에 머물렀다. 주말 아침, 정숙은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거실이 이제는 그의 존재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조용했지만 그의 숨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가끔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마저 그녀에게는 낯선 위안으로 다가왔다. 정숙은 따뜻한 차를 민준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장모님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집안을 잔잔하게 울렸다. 그의 손에서 전달되는 찻잔의 온기가 왠지 모르게 그녀의 손끝을 뜨겁게 달구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생활 방식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퇴근 후 정숙이 홀로 보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함께 보기도 했고 가끔은 거실 탁자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다. 민주는 지혜와는 달리 정숙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녀가 시장에서 겪었던 소소한 일들, 키우던 화초 이야기, 혹은 지난 시절의 추억까지도. 그는 진심으로 경청했고 때로는 깊이 공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2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의 앞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에게서 잊었던 관심이라는 감정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양날의 검이었다. 민준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따뜻하게 웃어줄 때마다 정숙의 가슴속에서는 죄책감의 파도가 더욱 거세게 일렁였다. 이런 감정은 느껴선 안 돼. 그는 딸의 남편이야 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민준이 늦은 밤까지 거실에서 책을 읽는 희미한 불빛만 봐도 그녀의 심장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세차게 내렸다.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늦가을 비였다. 민주는 퇴근이 늦어졌다. 정숙은 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텔레비전을 켜보았지만 지지직거리는 화면과 함께 뉴스는 연신 산사태와 침수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봤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니 정숙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현관에 들어선 민주는 빗물에 젖은 채였다. 짙은 회색 셔츠는 비에 젖어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몸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젖은 흙냄새와 남자 특유의 채취가 정숙의 후각을 강하게 자극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촉촉하게 들렸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수건을 가져와 민준에게 건넸다. 어서 닦고 들어가서 씻어라. 감기 걸리겠다. 그녀의 말 속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민준은 고맙다며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았다. 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내는 동안 정숙은 그의 눈빛이 잠시 자신을 향했음을 느꼈다. 그 짧은 시선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감사의 표정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다. 민준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정숙은 간단한 야식을 준비했다. 따뜻한 차와 빵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윽고 욕실 문이 열리고 옅은 수증기와 함께 민준이 나왔다. 그는 면으로 된 회색 반팔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다. 젖은 머리칼을 대충 털어낸 그의 모습은 평소 정장을 입은 모습과는 달리 편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소탈해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옷차림은 그의 건장한 체격을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빗소리가 창밖을 때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 안을 채웠다. 민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긴장된 어깨를 풀었다. 장모님 덕분에 따뜻한 차도 마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정숙은 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장모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는 여자로 인식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 착각은 그녀의 가슴을 묘하게 간지렸다. 그날 밤, 정숙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젖은 셔츠 너머로 비치던 그의 등 근육,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 그리고 야식을 함께 먹던 그의 차분한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동시에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며칠 뒤, 민주는 중요한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보름 동안 한국을 비울 예정이라고 했다. 정숙은 그의 출장 소식을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이제 다시 빈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녀의 심장은 묘하게 아려왔다. 민주는 떠나기 전 정숙에게 깊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장모님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내다 갑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묻어나는 듯했다. 민준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이전의 직숙한 고독과는 달랐다. 정숙의 귀에는 민준의 발소리, 그의 웃음소리, 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의 채취가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텅 빈 거실은 전보다 훨씬 더 텅 비어 보였고 식탁의 빈 의자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부재가 이렇게나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정숙은 민준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거나 오랜만에 친구들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속 허전함을 채울 수 없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더욱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다. 옆자리의 차가운 빈 공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민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큰 손, 단단한 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을 깨웠고 그녀의 마음속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숙은 잠결에 뒤척이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액자를 무심코 만졌다. 지혜의 결혼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혜와 민준의 행복한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억눌러왔던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한국 기업인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낯선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화면 속 그의 모습은 그녀가 아는 소탈한 사위 민준과는 사뭇 다른 당당하고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다. 텔레비전 속 민준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정숙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랑스러움과 함께 그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거리감.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다가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절망감.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딸 지혜였다.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혜는 민준의 해외 출장 이야기를 꺼내며 정숙의 안부를 물었다. 엄마, 민준이 잘 지내고 있대? 엄마한테는 따로 연락 안 왔어. 지혜의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출장 가서 바쁜 모양이더라. 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혜는 엄마, 혹시 민준이가 불편하게 해드리지는 않았어. 갑자기 신세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다. 괜찮다. 내 아빠 대신 집안일을 돕기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오히려 엄마가 외롭지 않아서 좋았단다. 정숙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진심이었다. 민준이 떠난 후의 빈자리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극대화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지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지혜의 순수한 걱정 어린 목소리 속에서 자신의 추악한 욕망이 들켜버릴까 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통화를 마친 정숙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가족의 눈과 사회적 시선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녀의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빈자리를 더욱 강렬하게 느끼며 그를 향한 금기된 감정이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그를 갈망하는 본능적인 충동 사이에서 정숙은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밤은 다시 찾아왔고 그녀의 침묵하는 고독은 이제 위험한 소용돌이로 변해가고 있었다. 정숙은 민준이 떠난 빈집의 고요가 더 이상 익숙한 고독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민준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잔인한 메아리였다. 집안 곳곳에 남은 그의 희미한 흔적들은 그녀의 잊었던 감각들을 집요하게 자극했고 텅 빈 공간은 그의 체온이 사라진 허기진 심장처럼 먹먹했다. 그녀는 민준이 떠난 뒤 자신의 내부에서 낯설고 위험한 갈망이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피어나는 이 알 수 없는 감정은 그녀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걷잡을 수 없이 파고드는 허전함의 시장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저절로 남자 옷가게 앞에서 멈췄다. 매대에 걸린 남성용 면 티셔츠, 민준이 집에 있을 때 즐겨 입던 스타일의 옷이었다. 정숙은 순간 자신의 손이 옷감의 부드러움을 더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던 상상에 심장이 뜨겁게 일렁였다. 20년 과부의 삶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적인 충동이었다. 붉어진 얼굴로 황급히 손을 거둔 그녀는 그 짧은 순간의 접촉으로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민준의 귀국이 며칠 남았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임시 거처였던 지혜의 방을 매일같이 정리했다. 혹시라도 남겨진 그의 물건이 있을까 염려하며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흔적을 지우려는 행위는 동시에 그의 존재를 되새기는 행위가 되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저 내일 저녁에 한국 가요. 지혜의 미국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민준의 아파트 수리도 마침 끝났다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딸의 말에 정숙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별표 내일. 벌써 별표 그녀는 급격히 혼란에 빠졌다. 기쁨을 가장하려 애썼지만 굳어버린 목소리는 쉽사리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지혜와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정숙은 미친 듯이 지혜의 방으로 달려갔다. 마치 발각 직전의 범인처럼 그녀의 손은 떨리고 호흡은 가빴다. 혹시 민준이 흘려두고 간 물건은 없을까? 딸의 방에 남겨진 사위의 흔적은 그 어떤 것이라도 금기된 욕망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침대 밑을 살피고 서랍장을 뒤지고 옷장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 확인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옷장 맨 구석, 지혜의 낡은 참고서 뒤편에 숨겨져 있던 작은 파란색 수첩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의 것이었다. 분명 민준이 머무는 동안 사용했던 것으로 보였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다. 낡은 표지를 어루만지자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종이에는 그녀가 화분에 물을 주는 뒷모습이 서툰 연필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민준의 단정한 글씨로 몇 줄의 문장이 쓰여 있었다. 장모님, 고독한 뒷모습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를 정숙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그림과 글은 그녀의 깊은 고독을 민준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음을 증명했다. 단순한 사위의 배려를 넘어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공감과 위로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이해받음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서랍 깊숙이 낡은 스카프 더미 아래에 숨겼다. 그녀만의 비밀, 그녀만의 성소였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 먼저 정숙의 집으로 왔다. 해외 출장과 이사 준비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정숙에게 감사의 의미로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장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잘 지내다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정숙은 꽃다발을 받아 들었지만 그의 시선을 마주하기 어려웠다. 민준이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막 현관을 나서려던 찰나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저 비행기가 일찍 도착했어요.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별표 1시간이라니 별표 민준은 아직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당혹감과 함께 곧 닥쳐올 위기를 직감하는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지혜가 1시간 뒤에 온단다. 정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현관문으로 향했다. 장모님,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혜한테 잘 도착했다고 전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발걸음은 마치 도망치듯 빨랐다. 정숙은 민준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깊은 상실감과 동시에 발각 직전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 달랐다. 침묵은 민준의 부재를 더욱 크게 올렸고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찼다. 그녀는 급히 거실을 정리했다. 민준의 흔적을 지우고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일을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려 애썼다. 1시간 뒤 지혜가 도착했다. 환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서는 딸을 보며 정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지혜야, 어서 와. 잘 다녀왔니? 지혜는 엄마를 꽉 안으며 말했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근데 민준 씨는 지혜의 질문에 정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민준이 방금 갔단다. 내가 오기 전에 회사 일이 바쁘다고 정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지혜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벌써. 같이 기다리지 그랬어.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정숙은 마치 지혜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주방으로 들어서며 지혜는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 집이 정말 깨끗하다. 민준 씨가 불편하게 해드린 건 없었어? 혹시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지혜의 눈길이 한때 그들이 위험하게 가까워졌던 싱크대 쪽을 향했다. 정숙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별표 특별한 일, 별표 민준의 그림과 글이 머릿속을 스쳤다. 무슨 특별한 일? 민준이는 늘 예의 바른 아이잖니. 엄마 혼자 심심했는데 오히려 말벗도 되고 좋았지. 정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지혜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엄마 외롭게 해서 걱정했는데 민준 씨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지혜의 순진한 말은 그녀의 가슴을 죄책감으로 더욱 깊이 찔렀다. 그 순간 현관 벨이 울렸다. 정숙은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동네 이웃인 강씨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정숙에게 여러 번 관심을 표현했던 남자로
그녀는 그의 끈질긴 시선이 늘 불편했다. 정숙 씨. 지혜가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잠깐 들렀습니다. 민준 군도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요. 강씨 아저씨의 눈빛에는 예의를 가장한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정숙의 어깨 너머로 집 안을 훑어보는 듯했다. 민준 군, 해외 출장 간 줄 알았는데 집에 있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불 켜진 걸 봤던 것 같은데.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별표 그가 봤다고? 민준이 집에 늦게까지 있었던 걸 별표 강씨 아저씨의 무심한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지혜가 거실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아저씨, 민준 씨 해외 출장 갔다 오셨는데요. 지금 막 짐 정리하러 집으로 가셨어요. 강씨 아저씨는 특유의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랬습니까? 하하. 내가 노망이 들었나 보군요. 요즘 부쩍 눈이 침침해서 말입니다. 그의 말은 웃음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심장한 뉘앙스는 정숙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몇 분 더 머물며 이것저것 묻더니 마침내 집을 나섰다. 강씨 아저씨가 떠난 후 정숙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집안을 감싸던 공기는 지혜의 귀환으로 인한 신선함 대신 의심과 무건의 비난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씨 아저씨의 말은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정숙의 내면에서는 이미 파멸의 씨앗이 뿌려진 듯했다. 지혜의 순수한 눈빛과 외부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이 그녀의 금기된 감정을 짓눌렀다. 그날 밤, 지혜가 잠든 후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았다. 집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그 침묵은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욕망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럽게 요동쳤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민준의 수첩과 그림을 다시 꺼냈다. 고독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던 그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처럼 잦아들었다. 민준의 존재가 그녀에게 가져다준 생생한 감각들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르는 위험한 불꽃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살아온 착실한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정숙한 과부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의 억눌렸던 갈망을 재발견한 사회적 비난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인이었다. 창밖의 달빛은 집안에 길고 앙상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빈집은 더 이상 그녀의 조용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래된 정체성을 불태우고 새롭고 두려울 정도로 솔직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손바닥 안에서 그림의 온기가 뜨겁게 타올랐고 심장은 공포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갈망으로 격렬하게 고동쳤다. 다가올 날들은 그녀의 비밀뿐 아니라 그녀의 영혼 자체를 시험대에 올릴 것이었다. 지혜가 돌아온 집은 비어있지 않았지만 정숙의 내면은 강씨 아저씨의 시선이 남긴 깊은 그림자로 인해 더욱 어두워졌다. 딸의 순진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증폭시켰고 익숙했던 주방 공간은 민준의 체온과 자신의 금기된 욕망이 뒤엉켰던 전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억지로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지만 매 순간 진실이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지혜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지혜는 엄마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잘거렸다. 엄마, 민준 씨가 해외 출장 중에 제게 연락이 왔는데 엄마 집이 정말 편하고 따뜻했다고 해요. 덕분에 출장도 잘 다녀왔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지혜의 말에 정숙의 손이 무심코 쥐고 있던 젓가락을 놓쳤다. 그래. 그랬구나.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심장은 이미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민준이 자신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묘한 기쁨이 피어났지만 동시에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죄책감의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날 오후 강씨 아저씨가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일보다 더 날카롭게 정숙의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정숙 씨,
어제 제가 민준 군을 착각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 민준 군이 두고 간 물건이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지혜 씨가 직접 챙겨야 할 물건은 없나요? 강씨 아저씨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의도적인 떠봄이 느껴졌다. 정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아닙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지혜가 알아서 다 챙겼습니다. 그녀는 애써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강씨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지만 그의 시선은 정숙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깊이 심어놓았다. 밤이 깊어지자 정숙은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강씨 아저씨의 말은 잊고 지내던 민준의 수첩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속 깊숙이 숨겨둔 수첩을 꺼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민준의 서툰 그림과 글권은 그녀의 마음속 고독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장모님, 고독한 뒷모습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를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민준은 자신에게 단순한 사위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여자를 깨웠고 20년 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독을 유일하게 이해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혜의 밝은 웃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떠올랐다. 딸의 행복을 볼모로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순간의 달콤함이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은 없었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접어 수첩 안에 넣고 수첩을 들고 딸의 방으로 향했다. 지혜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딸의 책상에 조용히 민준의 수첩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려놓았다. 20년 동안 그녀의 손가락을 지켜왔던 반지는 이제 그녀의 오랜 고독과 함께 묻혀야 할 과거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의 수첩 옆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민준아, 이건 지혜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니 잘 간직하렴.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 정숙은 메모를 남긴 후 딸의 방을 나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이라는 그림자 아래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고독 속에서 피어났던 이 금기된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 이별을 택하는 용기를 냈다. 그것은 비록 쓰라린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다시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는 단호한 결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서 민준의 수첩과 엄마의 결혼 반지, 그리고 메모를 발견했다. 지혜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숙은 주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다. 이내 지혜는 엄마에게 다가와 물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민준 씨 수첩이 여기 있고 엄마 반지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지혜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정숙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민준이가 두고 간 물건이니 가져다 주렴. 그리고 반지는? 이제 나에게는 필요 없단다. 지혜는 엄마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필요 없다니? 엄마 평생 끼던 반지인데 정숙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게는 새로운 삶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그걸 위해선 지난 시간을 정리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민주는 그날 오후 정숙의 집으로 찾아왔다. 지혜는 잠시 외출 중이었다. 민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숙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모님, 이건 무슨 의미이십니까? 민주는 손에 든 수첩과 결혼 반지를 보이며 조용히 물었다. 정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단호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너의 수첩은 돌려주고 내 반지는 이제 내게 필요 없단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다. 정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쓰라린 아픔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이 스쳐 지나갔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의 고독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정숙은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알고 있다, 민준아. 내 덕분에 내가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단다. 너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준 사람이야. 하지만 여기까지가 우리의 최선인 것 같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깊은 슬픔에 잠겨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모님, 행복하십시오. 그는 겨우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렸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정숙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잡을 수 없었다. 아니,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집안에는 다시 깊은 고요가 찾아왔다. 집은 다시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정숙에게 더 이상 고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찰과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고 꺼져가는 줄 알았던 욕망과 열정이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준의 그림과 글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였다. 정숙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딸의 엄마나 죽은 남편의 아내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롯이 정숙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는 결혼 반지가 사라진 손가락을 바라봤다. 비록 그 반지는 더 이상 없었지만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의지와 자유로움이 채워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시장을 걷고 있었다. 활기 넘치는 시장의 풍경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당당해졌다. 그녀는 채소 가게 아주머니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 나온 꽃 앞에서 한참을 머물며 향기를 맡았다. 20년 만에 다시 느낄 수 있는 향기였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실의 불을 환하게 켰다. 텅 비어있던 소파에 앉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의 사진,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어린 지혜의 모습.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다.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그녀의 인생에도 이제 황혼이 찾아왔지만 그 황혼은 쓸쓸함이 아닌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비록 금기된 사랑은 쓰디쓴 이별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죽어있던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빈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집을 채우는 공기는 이제 정숙의 새로운 숨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긴 겨울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